근데 이게 왜 50년 한 번씩 경제가 큰 주기가 이렇게 오냐면 이제는 50년이 새로운 기회 왔다. 새로운 구글, 새로운 애플, 새로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투시경 세미나에서 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예. 주제 중에 하나가 네. 50년 경제 주기설에 맞습니다. 대한 이해와 예.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도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네. 두시경 라이브 세미나 하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 여기 사이다 경제와 같이.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한 2시간 반 넘게 강연했잖아요. 네. 예, 근데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게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규율성? 룰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미 우리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잘 정리해 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리서치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이론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검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라이브 세미나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건 내가 알면은 큰 실수를 안 범하면서도 어떤 기회를 테이킹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 라이브 2시간 라이브 강의로서 하고 싶은 게 경제 주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고 싶었어요. 경제 주기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50년 경제 주기도 있고 10년 경제 주기, 우리가 죽을라 경제 지구라고 하는데 이런 10년짜리도 있고 20, 30년짜리도 있고 2, 3년짜리도 있고 이런 경제 주기 개념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짧으면 경기 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경기 순환은 보통 왜 오냐면 부채 때문에 와요. 내가 부채를 우리가 왜 올해는 경기가 좋았다, 내년은 경기가 나빴다 해서 경기 고점, 표현이 정확해야 돼. 경기입니다. 경제가 아니고 네네. 경기가 좋다. 네. 그래서 경기 고점, 경기 쇠퇴, 경기 침체, 경기 정점, 다시 경기 회복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이런 2, 3년짜리 이런 경기 순환은 부채 때문에 와요. 부채는 왜 일으키냐? 보통 제조업이잖아요. 산업이 대부분 국가의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근간이 제조업. 제조업이라는 거는 주로 기계를 쓰잖아요. 기계는 어떤 개인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은행 가서 설비 자금을 대출해 와요. 그건 부채잖아요. 그럼 경기 좋을 때는 내가 설비를 완전하게 다 돌려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부채를 꼬박꼬박 갚는데, 어떤 이게 생산 과잉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안 팔리는데 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은행이 부채를 못 갚게 되면서 이게 연쇄부도가 일어나요. 그럼 전체 국가 경기가 하락하게 되고 침체가 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짧은 기간에 이런 경기 좋고 나쁨은 설비 투자 주기 때문에 생겨요. 설비 수명이 보통 긴 거는 10년, 짧은 거는 2, 3년, 5년. 그래서 이게 다 부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이브 강연에 기회 되면 풀 건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 방송 보시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짧은 경기, 과열, 경기, 저점, 침체 이런 거는 부채 경기예요. 레버리지. 근데 이거는 설비 때문에 오는 거다. 설비 주기라. 근데 50년 경제 주기 이거는 기술 주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 50년 경제 주기는 핵심 기술 변화로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라이브 강의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콘드라이티예프 파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게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구소련 경제학자거든요, 이분이. 니콜라이 콘드라이트비예프. 발음이 어렵죠. 네. 이 사람이, 제가 번역해드리면, 경제에서의 long wave, 그러니까 장기 경제 주기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이론이에요. 나중에 혹시 이 방송 보는데 가서 추가로 공부하세요. 이게 50년 경제 주기설이에요. 근데 이게 왜 50년 한 번씩 경제가 큰 주기가 이렇게 오냐면, 이거는 주도 기술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논문 중의 내용을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 경제 주기는 1782년부터 1845년까지 오는데 63년이거든요. 이때는 전 세계 경제를 어떤 기술이 이끌었냐면 방직공업과 증기기술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큰 63년 경제 저점으로 또 올라가서 고점 찍고 이래 떨어지는 이게 63년이 걸려요. 이게 주체가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1845년부터 1892년까지예요. 이거는 47년이에요. 이거는 무슨 기술이 주도했냐면 철강과 철도 기술. 이때 막 철도가 나오기 전에서 또 전 세계 기술을 한번 큰 롱웨이브를 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47년. 그리고 이것도 영국이 주도했죠. 우리가 옛날에 경제사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1892년부터 1948년까지는 56년인데 이것도 영국이 주체였는데요. 전기와 중화공업이에요. 이것도 56년의 롱웨이브. 그래서 영국이 주체해서 세계 경제를 또 이끌어온 경제 주기였고요. 그 다음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새로운 주기가 열렸는데 이때 핵심 기술은 자동차와 전자 컴퓨터예요. 이거는 1948년부터 1991년입니다. 그래서 43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또 경제가 한번 큰 성장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핵심인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기억이 나는年代 들어 1991년부터 2035년까지인데요. 네.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제 몇 년이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대충 이게 44년 경제 주기예요. 그게 미국이 중심이었고 정보기술. 그래서 제가 왜 라이브 강좌에서 이제는 50년이 새로운 기회 왔다. 제가 이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정보기술이 2035년이면 제가 이게 1991년부터 상용화됐거든요. 그전에는 미국 군사용으로만 써있어요. 인터넷 기술이. 근데 91년부터 상용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91년부터 지금 2035년에 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50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들, 구글,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네이버, 이런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다 90년대 말에 출연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 시가총액 1등에서 10등 하는 이유는 이 긴 50년 경제 주기의 상승을 다 패킹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도 10등 겨우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그거 들었죠.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죠. 맞아요. 네. 막 일자리를 줄이고 사람을 자른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왜 그렇게 해서요? 이제는 이 기술 핵심 주기가 수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미가 언제 끝나냐? 2035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왜 지금 빅테크 다 사람을 줄여요? 이게 성장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수기가 1991년부터 이렇게 쭉 끓는 다음에 클라임 하이라이트가 2010년, 11년에 끝나서 그리고 35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거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초자 입장에는. 그러면 또 새로운 구글, 새로운 이 애플, 새로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기업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넥스트 구글이 누구냐? 네. 그래서 그걸 라이브 강연에서 제가 해드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강연은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읽는 이런 강연을 해드리려고 계속 분기별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반복하지만 한 개인의 운명과 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일론 머스크, 아무리 대단한 구글, 아마존,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그 시대를 못 만났으면, 정보 기술이라는 이 시대를 못 만났으면 절대 오늘이 9일이 못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50년 경제 주기설이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라이브 세미나 한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앞으로 다가올 만한 네. 그 새로운 기술의 혁명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네. 안투라지라는 독서 클럽을 또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네. 약간 소규모로 약간 그렇죠.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맞습니다. 하시다가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좀 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하시는 네. 걸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좀 투자자라든지 미래 경제에 관심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 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이다 경제하고 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라이브 강연은 큰 시대적 흐름을 읽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들이 큰 흐름을 읽으면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시키는 차원에서 큰 흐름, 그리고 개인도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흐름을 읽고 흐름에 베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 매월 진행되는 그 안투라지라는 브랜드명으로 안유아의 독서클럽이거든요. 전에는 제가 안유아의 독서클럽으로 그냥 프라이빗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사이다 경제하고 안투라지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네. 런칭하게 된 이유가 좀 더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디테일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네. 예를 들면 작게는 우리가 이 기업에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떤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이게 합리적인 주가냐? 그럼 합리적인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네. 기업 분석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실전 문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브 강연은 우리가 투식 브랜드로 진행되는 라이브 강연이 전략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은 안투라지라는 브랜드로 이루어지는 매월 진행되는 안유아 독서클럽 강연은 주로 전술적인 문제, 디테일, 어떻게 해야 되냐, how. 그러니까 투식의 라이브 세미나는 what, 무엇이냐. 그러면 안투라지 안유아 독서클럽 매월 진행되는 라이브 강연은 주로 how,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맞추면서 진행되고 하고요. 3개월 한 번씩 주제가 바뀝니다. 큰 주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나의 또 독립적인 지금 독서 안토라지 10기 독서 클럽이 운영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산관리. 자산관리.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시경제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 잘하셨어요. 1억 있을 때 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걸 제가 이번에 10기에서 안토라지 10기 독서클럽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독서클럽 같은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꼭 한번 신청해서 들으시고 정말 앞으로 다가올 10년, 10년 후에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또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